일일이 써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 사실 이거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써보고 해야 돼. 기억은 안 남을 거 아니야? 안 남을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지. 이런 문제는 일일이 써서 푸는 문제. 그렇지? 이런 문제는 일일이 썼다가는 말도 안 되고, 식으로 풀어서 넘어가는 문제. 이렇게 구분을 좀 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뭐, 일단 무슨 말인지는 이해를 해야 되겠고, 5명 선수로 구성된 팀이 있는데 대전 방식 하면 한 명씩 나와 대전하는데 승리한 팀에서는 승리한 선수가 계속 경기를 하고 패한 팀에서는 패한 선수 대신에 새로운 선수와 대전합니다. 오전 3선승제에서 먼저 3승을 하는 팀이 이 경기의 승자가 된다고 합니다. A팀이 B팀의 게임 스코어 3대1로 승리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경기를 출전하는 순서가 다른 경우는 전부 다른 경우로 취급한다. 예를 들어서 A팀의 선수 A, B, C, D, E라고 할 때 A, B, C, D, E가 순서로 출전하는 것과 B, A, C, E, D로 출전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경우로 본다. 여기서 좀 의문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기면 계속 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은 지면 떨어지고 이긴 사람은 계속 할 건데 문제는 게임이 끝나버리면 출전 안 한 선수가 발생하네. 그러지? 출전 안 한 선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이 문제에 대한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좋은 문제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킷. 정신없어. 오늘 좀 따뜻해서. 이해됩니까 지금? 게임을 안 한 선수들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좀 애매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통은 이런 경기를 하더라도 순서를 자기 팀이 정해놓을 거 아니야. 순서를 정해놓고 대신 우리는 이렇게 나갈 건데 사실 경기만 본다고 하면 출전 안 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다 이거죠. 뭐가 좀 문제거리인지 알겠나요? 첫 번째 문제거리. 알겠어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내용을 이러한 문장을 읽어야 되는데 경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경기. 그러면 3승 1패에 대한 것이 어떻게 해서 3승 1패가 나올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선수가 들어와서 지고 빠지고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돼. 뭔 말인지 알겠나요? 3승 1패로 A팀이 이겼다는 것은 일단 A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면 네 번째 경기에서 게임이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경기에서 어떻게 했냐면 A를 기준으로 한다면 네 번째 경기에서 A팀이 이겼다는 소리야. 그래야 게임이 끝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지고,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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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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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요러한 세 가지 경우가 나온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되시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 어떤 걸 해볼까요? 요걸 한번 해볼게요. 요거. 그러면 첫 번째 누가 붙었어?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네 번째 경기에서 A팀은 대문자를 쓰고 B팀은 소문자를 써볼게요. 그러면 A팀의 A팀인 게 A를 헷갈릴 수 있겠네. AA가 붙었어. 그래서 A가 이겼어요. 그 다음에 스몰 A가 졌어. 그러면 두 번째 A란 선수랑 B란 선수가 붙었겠죠. 동그라미 치면 안 되죠. 그랬더니 A가 졌고 B가 이겼어. 세 번째 경기는 이제 B란 선수가 들어와서 B란 선수가 붙어가지고 B가 이겼고 B가 졌고 B란 선수가 와가지고 C란 선수가 붙어서 B가 이겼고 C가 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게임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되도록 우리는 순서를 정하겠다 이 말이 되겠죠. 현재 A팀은 지금 A하고 B만 들어와 있고 B팀은 A하고 B하고 C가 들어왔네요. 경기를 4경기를 했지만 이해됩니까? 이해되시죠? 여기서 좀 생각을 할 게 있어. 왜 A팀은 2명의 선수가 들어왔는지
한 경기를 졌기 때문에 2명의 선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겠지. 근데 B팀은 3명의 선수가 있어요. 위에서 다시 한 경기를 졌기 때문에 선수가 바뀌었단 말이지. 그래서 2명의 선수가 필요했다는 소리고. B는 3경기를 졌는데 3명의 선수가 등장했지. 그 이유는 뭐야? 마지막 경기를 하고는 선수가 바뀌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게임이 끝나가지고. 이 상황은 A가 몇 명의 선수가 필요하고 2명의 선수가 필요하고 B는 3명의 선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캐치를 해라 이 말이 되겠어요. 의심스러우면 첫 번째도 적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적어도 돼.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봤을 때 똑같이 나올 거고 대칭적으로 등장할 거니까 첫 번째는 다르게 선수 구성이 되는지 판단을 해가지고 또 똑같은 구성이 된다면 여기다 곱하기 3만 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A팀 몇 명 필요해? 2명 필요하고 B팀 몇 명 필요해? 3명이 필요하고 나열을 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A팀은 50 나열해야 되니까 OP2 B팀은 OP3이 되겠죠.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다. 그것만 이해됩니까? 보통 우리가 경기 승패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선수가 들락날락 하는 개념이 되니까 왜 A팀은 2명이 필요했고 B팀은 3명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일일이 작성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지? 이 문제에 대한 이런 문제는 많이 등장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지? 경험이 있으니까 다음에 나오면 이렇게 풀 건데 다음에도 이 정도 생각은 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시간적으로는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A에서 생각을 뽑고 나열한 다음에 3택을 반복해야 그래서 그게 의문거리가 된다 이거지. 뒤에 선수들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사실 경기만 본다면 뒤에 선수들에 대한 내용은 모른다는 소리야. 자, 여기서 선생님이 딱 하나의 단어만 눈에 들어와요. 출전하는 순서가 다른 경우는 다른 경우로 취급한다. 라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알 수가 없다는 소리야. 됐습니까? 이건 의문사항이에요. 답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해줬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뒷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려면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랬어? 따지고 보면 미리 대진표를 짜놨는지 순서를 짜놨는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그냥 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짜지 않고 즉흥적으로 그때 상대방 선수를 보고 이렇게 내보낼 수도 있잖아. 그럼 뒤에 부분을 짜지 않았단 소리야. 경기 한 사람만 순서를 정하기도 아마도 이렇게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선생님 봤을 때 이 우선권은 여기에 있다 라고 생각하세요? 답지 보고는 뒷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면 그 생각을 뒤까지 했다는 소리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서로 다른 9장의 카드 2, 3, 4, 5, 6, 7, 뭐 있고요. 같은 종류의 상자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남김없이 넣어야 됩니다. 카드 넣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각 상자에 홀수가 적힌 카드를 한 장 이상 넣습니다. 홀수가 5장 있습니다. 홀수를 적어도 한 장 넣는다는 소리겠지. 다시 말해서 홀수 몇 개 넣는다는 소리야? 5개니까 3개로 분배를 하겠죠. 분할을 하겠죠. 일단 3개 쪼개겠지. 3개 쪼개는 방법은 일단 여기까지만 읽어본다면 3, 1, 1이 있고 2, 2, 1이 있다 이 말이죠. 다음 각 상자에 넣는 카드에 적힌 수의 곱은 짝수라고 했는지까 얘도 뭐 적어도 하나는 짝수를 넣어라 이 말이겠죠. 짝수가 하나, 둘, 셋, 4개네요. 짝수를 2, 1, 2를 해라 이거지. 자, 이 문제가 요구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일단 짝수를 먼저 넣고 홀수를 먼저 넣는 이건 관계없어. 이건 관계없어. 됐습니까? 카드의 순서는 배정을 안 시킬 거니까.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었단 말이지. 자, 이렇게 뭐 할 때는 분할을 할 때는 자, 이것 또는 이겁니다. 동시
이거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하고 있는 중에 둘이 합산시킬 거고, 만약 이게 배치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 개의 상자가 같은 상자에 있는데 홀수 세 개 하나가 들어가면 이제 다른 상자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312를 집어넣을 때는 분할 개념인데 짝수 212를 넣을 때는 분배의 개념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됐어요? 그러면 뭐 요렇게 라인만 요거 두 개를 더해서 얘를 곱해야 되는데, 위에 식은 분할만 하고 밑에 식을 할 때는, 이 식을 할 때는 4C2, 2C1, 1C1, 2팩분의 1 하는 게 분할이고 곱하기 3팩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은 상자였는데, 같은 조였는데 누군가 구성이 들어가면 이제 그 사람들을 보고 들어가니까 다른 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이 나왔던 스타일의 문제. 많이 나왔던 스타일의 문제. 처음에는 분할인데 뒤에 들어간 애들은 분배 개념으로 들어가야 된다. 7팀이 참석했는데 실력 차이가 있어서 실력 뛰어난 팀이 이깁니다. 4위 팀이 결승전에 출전해야 돼요. 4위가 그러면 1, 2, 3, 4 이런 케이스가 있고 1, 2, 3, 4 이런 케이스가 있네요. 자, 1, 2, 3, 4는 여기 한 팀 집어넣어 놓고 4명을 두 팀 나눌 거고, 여기 4는 여기 들어갔느냐 여기 들어갔느냐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고, 여기 4는 관계가 없을 거고 4팀 중에 3팀 골라서 할 거고 3팀 중에 한 팀만 생각을 할 거다. 이 정도는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겠나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 일단 나머지 3팀 중에 한 팀을 왼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왼쪽을 두 팀으로 경기를 만들어줘야 돼. 그 다음에 오른쪽에 4가 여기 들어갔느냐 여기 들어갔느냐 나눠서 풀어야 되고, 4가 여기 들어갔으면 두 팀 중에 누가 붙을 거야? 두 가지. 4가 이렇게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한 가지. 어떻게 된지 알겠나요? 됐습니까? 오른쪽은 일단은 세 팀 중에 고를 필요가 없네. 다 들어왔으니까. 1, 2, 3, 1이 들어가고 나머지 수는 다 들어왔으니까 할 필요 없고, 이 네 팀을 두 팀으로 쪼개야 되고, 오른쪽을 이 자리 들어갈 특별한 자리니까 요놈 들어갈 놈만 골라주면 되겠네요. 됐죠? 아, 이건 우리가 많이 했던 문제인데 뭐가 떠올라? 크로스네? 반드시 가고 크로스 간다 이거지? 그러면 모양이 세 가지 모양이 나옵니다. 얘는 한 가지, 얘는 OCE, 얘는 OCE, 3CE, 200분의 1. 많이 봤던 스타일 문제. 이 정도는 뭐 많이 풀었던 문제. 8장의 카드 0, 1, 1, 1, 2, 3, 4, 5 중복적인 수가 좀 있네요. 5장의 카드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서 일렬을 배열하는데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 우리가 조심할 점은 자연수냐 비밀번호냐. 여기서 첫 번째에 0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건 구분해 줘야 되고, 1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1이 핵심이 되겠고 1에 들어가는 개수로 분류 작업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미리 한 개 들어가냐, 두 개 들어가느냐, 세 개 들어갔느냐, 0개 들어갔느냐.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0, 1, 2, 3 이렇게 할 건데 굳이 할 필요 없는 내용은 0, 1은 할 필요가 없어요. 0, 1은. 왜냐면 여기까지는 1이 하나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할 거니까 0, 1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 없고 2, 3에 대한 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첫 번째 3일 때 0이 3개. 0이 3개라는 말은 5자리니까 1, 1, 1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러면 나머지 숫자 중에 5개 중에 5 곱하기 4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두 번째 2개가 들어가면, 2개가 들어갈 때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나중에 해도 되겠지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연수기 때문에 첫 번째 또 0에 대한 것이 고민이야. 알겠나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넣을 거냐?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밖에 없네. 6개 중에 이 앞자리가 비워졌느냐, 비워졌지 않았느냐로 구분하면 그게 더 훨씬 쉬울 겁니다. 이 앞자리가 비워지지 않는 세 가지에 대해서는 0이 아무런 옆에 들어가다니까 5, 4, 3이고요. 앞자리 비워진 이러한 상황 세 가지에 대해서는 첫 번째 자리가 0이 못 들어가고 4, 4,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0, 1, 2, 3 세 번째는 0개 또는 1개에 대해서는 그냥 풀면 되겠죠. 5가지 다시 놓고 첫 번째 자리는 5 곱하기 나머지 5, 4, 3 이렇게 풀면 되겠죠. 어려운 말 아니죠.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8개로 이룬 도로망이 있습니다. 도로망을 따라 A지점 출발의 B로 도착할 때 가로 방향으로 이동한 길이 합이 4이고 오케이.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한 번 오른쪽으로만 가라 이 소리야. 오른쪽 왼쪽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다음에 전체 이동한 길이는 10이라고 했으니까 남는 거 8이 남았네요. 8. 다시 말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8번 해라 이 말이겠죠. 그러면 옆으로는 무조건 이동을 할 거고 위아래로 8번이 나오기 위한 방법이 뭔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라 이거야. 그리고 길은 위가 막혔고 아래가 막혔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면 내려와야 돼. 2칸 올라가면 일단 내려와야 돼. 한 칸은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단은 그려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런 거네. 2개. 말 되네. 이거 말 되네. 얘는 말이 안 되네. 한 칸 올라갔다 한 칸 내려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지. 이해되니? 올라가면 내려오는데 여기서 내려와야 되는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2칸 올라가면 2칸 내려와야 되니까 얘는 말이 안 된다. 그러면 한 칸 올라갔다 또 한 칸 올라가고 2칸 올라갔으니까 내려왔으니까 올라갔다가 이거는 말이 되네요. 이건 말이 되고 이런 건 말이 안 되고 이것들은 말이 되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모양이 몇 개 있는지 이러한 모양이 몇 개 있는지를 생각하면 되겠다. 이해됩니까? 이제 이런 모양은 올락 내리락 올르락 내리락 했기 때문에 하나만 빠졌네. 5가지가 나오겠죠. 한 줄은 빠질 거니까 한 줄 빼주고 한 줄 빼주면 무조건 처음에는 오르고 내리고야. 얘는 5가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얘는 몇 가지인지 생각을 해야겠죠. 올라갈 때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갈 건지 내려올 때 계단식으로 내려올 건지 됐습니까? 단 얘하고 얘는 붙어 있어야 되겠죠. 한 칸 올라갔는데 2칸 내려오거나 2칸 올라간 건 없어. 그럼 요놈만 붙어 있으면 되겠네. 올라갈 때든 내려올 때든 붙어 있으려면 처음에는 자 그리고 모든 라인이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반드시 간 건 없어요. 자 올라갔고 내려갔고 올라갔고 내려갔다 다섯 줄 다 선택을 했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얘는 선택 안 한 라인 있잖아. 이거 선택 안 했지. 이랬냐? 그래서 5개가 나온 거고 얘는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올라갈 때인지 내려갈 때인지는 룰이 정해졌을 거라고. 2개를 선택하면.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이제 조금 센서가 있는데 요것도 한 2줄을 골랐어. 뭐를? 계단식으로 내려갈 걸, 올라갈 거를. 그러면 나머지는 무조건 2칸 그럼 이 줄은 올라갈 때 무조건 걸린다는 소리야. 내려올 때 걸리진 않을 거고. 다시 말해서 5줄 연결해서 2개 골라주는 하나, 둘, 셋, 4가지 방법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4가지. 일일이 쓰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순율 조합하고는 관계가 없을 거고 약간 경우에서 조금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7개가 있는데요. 1, 2, 3, 4 홀수와 이웃한 두수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홀수이다. 홀수, 이웃한 두수 중에 하나는 적어도 홀수다. 그러죠? 짝수와 이웃한 두수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짝수와 이웃한 수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짝수가 적네. 짝수가 적지. 그럼 짝수 기준을 할지 홀수 기준을 할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내가 짝 이렇게 놨어. 그러면 짝수끼리는 적어도 하나 이 됐네. 홀 이렇게 놨어. 말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짝수 옆에는 짝수가 있고 홀수 옆에는 홀수가 있네요. 이 말 되네? 이렇게 놨어. 말이 안 되나요? 말이 안 돼? 그럼 뭐야? 말 안 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은 얘 때문에 말이 안 된가요? 짝수와 이웃한 두수 중에 하나는 짝수니까. 그러겠지? 왜 말 안 돼? 얘가 1이 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1이 가는 것도 말이 안 되네? 그럼 한 가지밖에 없네요. 이것밖에 없네요. 맞나요? 또 있나? 홀수와 이웃한 두수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홀수다. 옆에 둘 다 짝수면 안 된다 이 말이고, 짝수와 이웃한 두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짝수라는 것은 둘 다 홀수면 안 된다 이거지. 요거밖에 없네. 그러면 이거밖에 없다는 것은 짝수 자리와 홀수 자리 정해졌다는 소리네. 위치가 정해졌지. 7자리니까 돌아가면서 7가지 돌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3팩 4팩 이해되니? 홀수 나열 짝수 나열. 오케이? 다음 문제도 언젠가는 1등급에서 했던 것 같은데, 8개 원판이 크기를 순서대로 쌓았습니다. 원판을 분리하여 높이가 같은 2개의 탑을 만들었다. 8개니까 4개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2개의 원판만 보였다고 합니다. 2개의 탑 모두 둘 다 모두 2개의 원판만 보였다고 합니다. 이때 2개의 탑을 쌓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오케이. 그러지? 위에서 봤을 때 2개만 보였다는 수는 큰 수만 보였다는 소리 있지. 그리고 위치적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왼쪽 오른쪽은 구분하지 않겠다 이 말이겠고. 됐습니까? 일단 무조건 여기는 5가 보이겠지. 5가 아니라 자, 일단은 얘를 8C4 4C4 200분의 1로 하면 왼쪽 4개 오른쪽 4개로 나눴겠죠. 그러면 그 4개의 수는 번호가 예를 들어서 1, 3, 4, 8 이렇게 나오더라도 어차피 1, 3, 4 순서대로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다시 말해서 1, 3, 4, 8로 굳이 하지 않고 1, 2, 3, 4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1, 3, 4, 8이나 1, 2, 3, 4나 원판 보여지는 순서 크기가 중요한 거지 여기에 있는 숫자 8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얘를 2종류로 나눴고 왼쪽에 있는 4개를 얘를 쌓는 경우의 수가 A가지가 나오면 여기도 A가지가 나오겠죠. 숫자가 다르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A 곱하기 A 쓰겠다 이 말이에요. 왼쪽 수는 다를 거 아니야. 1, 3, 4, 8이면 나머지 수 2, 5, 6, 7 이렇게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럼 왼쪽 쌓는 경우 수가 A가지면 오른쪽 쌓는 가지도 A가지에서 각각이 되니까 A 제곱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겠죠.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이제 이 A가 뭔지만 알아내면 되겠죠. 그렇지? 4개가 어떻게 보일 거냐? 1, 2, 3, 4가 일단 4는 무조건 보일 거고
4, 3이 보이는 경우가 있고 4, 2가 보이는 경우가 있고 4, 1이 보이는 경우가 있겠죠. 무조건 이렇게 되겠지. 4가 제일 위에 있으면 하나밖에 안 보이겠죠. 그러면 나머지 1, 2는 여기에 들어갔고 여기에 들어갔고 여기에 들어갔고 관계가 없네. 여기 다 들어갔다 여기 다 들어갔다 하나하나 들어갔다 이렇게 풀어도 돼. 알았어? 여기 다 들어가면 2팩 여기 다 들어가면 2팩 여기 들어가면 2팩 1, 2, 2, 1 그러겠지? 2팩이 3가지. 얘는 3은 무조건 여기 들어가고 얘도 마찬가지로 경우 나눠주고 1, 2 쓰는 거야. 1은 여기 들어갈 수 있겠지? 3가지. 얘는 2, 3이 무조건 여기에 들어가겠죠. 둘 다 안 보일 거니까 얘는 2가지밖에 없네요. 됐습니까? 6, 11, 11. 그래서 여기는 1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틀렸으면 이 경우를 잘못 쓴 거야. 흐름적인 내용은 다 맞습니다. 오케이. 자, 1번은 이런 것은 사실 질문하는 게 아니야. 선생님도 풀 수 없어, 이것도. 일일이 다 쓸 거야. 7개, 5개 있는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 각각 한 명씩, 하나씩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같은 층에는 남학생 사물함과 여학생 사물함 서로 이웃하지 않게 배치를 할 거야. 같은 층에는 남자과 여자는 이웃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렇다면 남자를 사물함을 배치시키고 나머지 중에 이웃하지 않게끔 여자 사물함을 배치시키는 거야. 방법이 없습니다. 차근차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남자부터 넣는다 하면 일단은 남자가 3명이니까 케이스 분류는 여기에 300, 210, 201은 똑같겠네요. 똑같겠지. 그러면 곱하기 1, 20 뭐야 다 해야 된다는 소리네. 남자 얼른 배치하고 그 상황에서 여자 배치를 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일일이 다 쓰는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 풀어줘도 기억이 안 나. 그게 다 풀이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분리할 건지 요것만 기억이 남을 거야. 알겠나요? 이해됐습니까?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갖고 오세요. 자, 그림과 같이 한 개의 정삼각형, 3개의 정사각형이 이루어졌으면 숫자 1, 3, 4, 5, 6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 4개의 정다각형 내부에 적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3개의 정사각형 적는 수는 모두 정삼각형 수보다 작습니다. 얘는 얘보다 작대요. 그러지? 얘보다 작다 중복을 하겠으니까. 그 다음에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에 있는 수는 서로 다릅니다. 변을 공유하니까 서로 다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겠네. 얘하고 얘가 더 큰 수이고 공유하는 변에 대한 것은 다르니까 우리는 여기에 있는 수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적어도 여기는 밑에는 2가지 3개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첫 번째가 위에가 3, 4, 5, 6이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4가 들어갔어.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 1, 2, 3이 들어갈 수 있고 가운데 몇 가지? 가운데 3가지, 양쪽, 오른쪽 2가지지. 이렇게 4번 하면 된다 이 말이겠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1부터 8까지에 대하여 1대1 대응.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킵니다. F의 개수를 구하시오. P가 소수이면 P는 더 큰 놈으로 간다. FP는 P보다 작은 놈으로 간다. B가 더 크고 A가 P의 약수이면 더 큰 놈으로 간다. B가 크면서 A가 약수이면 더 큰 놈으로 간다 이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소수 생각해야 되고 약수 생각해야 되는데 1대1 대응이네. 근데 1은 모든 수의 약수잖아요. 1은 모든 수의 약수야. 그래서 1은 F1은 무조건 1로 가겠네요. 더 작은 놈을 하겠으니까 1대1 대응이니까. 그 다음에 어떤 룰이냐면 1, 2, 4, 8은 1, 2, 4, 8은 서로 약수 계수 관계지. 그럼 그 순서대로 4개를 가겠네. 그럼 1, 2, 4, 8은 순서가 정해졌네요. 여기까지. 그리고 2는 또 소수네. 2는 소수니까 당연히 F2는 이제 2로 갈 수밖에 없고, 똑같은 말로 F3은 3으로 가겠네요. 됐어요? 그 다음 배수관의 관계가 있는 것이 지금 3, 6이 있고, 그럼 여기까지만 해본다면 지금 차근차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씨. 자, 우리 함수 이거에 대한 개수 문제는 선생님 대부분 요 화살표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다 해석합니다. 확실한 거 라인 그어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저기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개수가 되겠죠. 예? 확실한 거 1은 1로 가야 돼. 2는 2로 갈 수밖에 없어. 3은 3으로 가야 돼. 5는 5 밑으로 가야 돼. 7은 7 밑으로 가야 돼. 3하고 6은 더 큰 수, 당연한 말이고. 4는 2보다 큰 수, 4, 8은 더 큰 수. 그러면 5가 4, 5 중에 한 마리 갔을 때 라고 하고 문제를 풀겠네요. 5가 한 마리 갔어. 그 다음에 누굴 배치시켜? 7을 배치시키겠죠. 7은 이 밑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되나요? 이게 5가 4일 때, 5가 4로 가면 7은 몇 가지로 가? 7은 셋 중에 하나로 가겠죠. 셋 중에 하나로 아무렇게 갔어. 나머지 4, 6, 8은 나머지 3개로 아무렇게나 가도 되는데, 대신 4, 8은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자, 우리가 순서 정해질 때 어떻게 한다 했어? 같은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자, 그래서 F7이 지금 3가지에 대해서 나머지 3개과 3개가 나열시킬 거고, 대신 4, 8은 순서가 정해졌다. 이해됩니까? 오늘 우리 경우의 수품 문제도 이 문제가 꽤 많이 있어요. 순서 정해진 문제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5가 지금 5로 가더라도 똑같은 경우가 발생하겠죠. 똑같은 방법이지.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2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풀이가 나왔네요. 몇 개가 지금 정해졌으니까 좀 쉬워진 겁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수업 시간에 문제 풀이에도 이런 것이 있었어. 1이 2보다 앞에서, 1이 3보다 앞에서, 이런 게 있어요. 자, 1, 2, 3, 4, 5가 있어. 얘를 나열하면은 5팩이야. 그러지? 1이 2보다 앞에서. 그럼 어떻게 한다고? 5팩이고 1, 2가 같은 걸로 본다고. 1, 2는 되지만 2, 1은 안 돼. 그래서 2팩으로 나눠준다 이거죠. 1이 2보다 앞에서고 3보다 앞에서요. 그럼 어떻게? 5팩 3팩으로 하면 돼요. 근데 1이 2보다 앞에 쓰고 1은 3보다 앞에서. 2하고 3은 관계가 없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1, 2, 3을 본다면 1, 2, 3을 본다면 2하고 3은 뒤쪽에서 둘이 자리 바꿀 수가 있게 되겠지. 그러면 이 문제는 바로 위에 있는 거하고 연결을 시켜본다면 얘는 1, 2, 3이 순서가 정해진 거고 2하고 3은 자리를 바꿀 수가 있다니까 곱하기 2를 한다는 소리예요. 2팩으로 써도 되고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1은 2보다 앞에서 2는 3보다 앞에서.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이러한 유사한 문제들은 우리는 중복적인 개념에다가 자리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을 하겠죠. 1이 2보다 앞에서 1은 3보다 앞에서 1은 4보다 앞에서. 했나요? 그럼 이 문제를 푼다고 하면 5팩을 4팩으로 나눠주겠죠. 1, 2, 3, 4가 자리 배치가 됐다고 생각하고 대신 2, 3, 4는 뒤쪽에서 1 뒤쪽에서 다 자리 바꿀 수가 있다는 소리지. 3팩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 정도 룰은 이게 순열과 조합적인 생각을 해달라 이 말이 되겠어요? 좋습니다. 이제 하고 갔다 오세요. 자, 오늘은 유리함수를 먼저 하겠습니다. 경우에서 있으니까 경우에서부터 할까 그냥? 어쩔래요? 상관없어. 유리함수 해? 뭐지? 어떤 것이지? 똑같은 건지 모르겠네. 76번 유리함수부터 1번이 좀 독특하긴 했어요. 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76번 80? 80 84 85 87 94 97 8 7 질문이 유리함수 맞나요? 순열접이 맞나요? 경우의 수 쪽 맞나요? 본인 생각했을 때 순열이 더 많냐? 더 많아 유리함수보다? 116번. 자, 해봅시다. 자, 76번은 선생님 처음 봤을 때 선생님 당황했어. 어쩔 수 없어요. 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 정도의 느낌으로 가야 돼요. 이 유리식에서 나오는 문제는 유리식은 좀 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리식과 유리함수가 이제 파트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유리식 내용이 많이 축소가 됐어. 근데 낸다 하면 한 문제 나온다. 그 한 문제가 선생님 생각에서는 뭘 많이 나온다면 부분분수하고 가비엘이 그쪽에서 많이 나와요. 알겠어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는 문제를 풀러가면 비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그 활용 문제, 문장적으로 된 거 있잖아. 남자, 여자의 성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안경 쓴 사람, 안 쓴 사람,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문자를 놓다 보면 분수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비 형태로 많이 등장을 해요. 알겠나요? 이 문제도 그 비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푸는 방법은 실제 조건이 A, X, Y, Z가 식이 하나 주어졌고, 질문이 바로 나왔어요.
이 말은 그래서 풀 수가 없다는 소리지. 부정방정식 형태밖에 안 돼. 알겠나요? 그래서 B에 관한 문제는 첫 번째 확인할 게 뭐냐면 차수입니다. 차수. 분모 차수가 몇 차냐? 2차고 분자 차수도 2차야. 다시 말해서 2차분의 2차의 형태야. 그런 류의 문제는 B가 형성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모르겠다 하더라도 2차분의 2차니까 문자 하나 조건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문자를 하나만 제거시켜서 집어넣게 되면 B가 형성이 됐으니까 약분이 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서 뭔가를 찾을 수가 없어요. 현재 모습은. 얘하고 여기 있는 식의 연관성이 1도 없습니다. 알겠나요? 그 문자 하나를 제거해가지고 여기 있는 식을 변형을 시켜봐야 된다. 이 정도 느낌이야. 알겠나요? 느낌상은 지금 x를 제거하고 싶은 생각은 좀 있어요. 식 모습상 x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을 넣다 보면 이게 제거가 돼버립니다. 내용 이해됩니까? 이 문제에서 바로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B의 형태가 되니까 일단은 문자를 소거함으로써 모습을 바꿔보다 보면 약분이 돼서 B가 형성이 된다. 이 정도의 느낌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80번. 자, 80번이 여기 나온 이유는 이제 분수함수 형태로 만들라는 요구고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가우스는 정수론적이야. 가우스는 뭐라고? 정수론적인 생각이야. A, B의 조건은 양수를 집어넣으라겠습니다. 양수도 작은 수도 있고 큰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작은 수는 거의 0에 가까운 수를 집어넣으라는 소리고 뭔지 알겠나요? 그럼 흐름상 이런 류의 문제를 본다고 하면 이거의 값의 개수죠. 그러면 A가 아주 작은 수가 있고 B가 B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뭔 말인지 알겠나요? A에다 0을 넣어보면 되는데 양수 0, 0 오케이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되겠네요. 얘를 여기까지는 바꿀 수 있겠죠. 지금 정수론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5 플러스 A 플러스 B분의 4B 여기까지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쓸 수 있겠지. A, B는 양수니까 얘는 무조건 일단 양수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얘는 양수고 A에다 아주 큰 수를 넣고 B에다 작은 수를 넣게 되면 얘는 0이 되겠죠. 그럴 거 아니야. A에다 아주 큰 수를 넣고 B에다 작은 수를 넣으면 분모가 크니까 가우스 시키면 0에 가까운 수가 되겠죠. 거기서 출발하면 얘는 0부터 출발할 거라고 가우스 시킨. 5는 밖으로 나가도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생각을 한다면 얘는 보면 0부터 시작할 거고 이제 거꾸로 이제 A를 죽이고 축소시키고 B를 사이즈를 키우다 보면 이 식은 A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B 영향을 받겠죠. A가 작은 수 0이라고 생각해도 관계는 없어. 하지만 0은 아니야. 0보다 약간 큰 수입니다. 이해됩니까? 0보다 큰 수니까 얘는 4보다는 큰 수가 나와, 작은 수가 나와? 작은 수가 나오겠지. 4는 나오지 않아. 얘가 0이 돼야 4가 나오고. 됐습니까? 뭐 요거 1이라도 생각하면 4가 나올 수가 없어. 4보다 작은 수가 나올 거라고. 분모가 커졌으니까 작은 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수는 0부터 4보다 작은 수가 등장할 거다. 이렇게 등장할 거라고. 그래서 가우스로 얘를 붙이게 되면 뭐가 돼? 0, 1, 2, 3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얘는 5, 6, 7, 8이 나올 거야. 요게 이제 가우스적 센스야. 정수론적인 생각.
근데 여기 나온 이유는 이런 이유가 되겠어. 현재 문자가 몇 개입니까? 2개죠. A, B는 조건이 없습니다. 누가 크다 작다. 그래서 문자 2개인 놈을 문자 하나로 바꿔달라는 소리야. 뭘 이용해서? 분수 형태를 꼴을 분모분자의 식을 나누든 곱하든 만들어가지고 얘를 B로 나눠버립니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B분의 A라는 것을 X로 바꿔버리면 A, B는 무조건 양수니까 B분의 A도 어떤 양수든 나오겠죠. 그래서 Y는 가우스 X 플러스 1 플러스 5분의 9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럼 가우스 그림을 우리는 어떻게 그렸어? X가 지금 어디서만 그릴 거야? 양수에서만 그릴 거야. 자, 이 문제는 조금 더 편하게 풀려면 얘를 이렇게 푸는 게 편하겠죠? 어차피 얘가 정수가 몇 개 나온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5 신경 쓰지 않고 그래프로 5까지 신경 쓰면 연산할 때 좀 더 걸릴 거니까 이렇게만 그리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양수 쪽만 그릴 거야. 이쪽이 아니고 이쪽만 그릴 거야. 0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고 9가 되고 9 아니고 4. 잠깐만. 오케이 4죠. 좀 이상해서. 얘가 4가 되고 얘가 0이니까 얘를 뭐 할 거야? 가우스를 시키면 가우스 fx 그래프는 우리가 그려봤습니다. 정수 라인 그리고 4, 3, 2, 1, 0 밑으로 다 떨칩니다. 떨치게 되면 이렇게 나온 그림이 된다. 그래서 0, 1, 2, 3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빨간색 그래프가 가우스 그래프고 현재 끝점만 지금 안 그린 거야. 얘는 비어있고 얘는 채워졌고 얘는 비워졌고 채워졌고 비워졌고 채워졌고 비워졌고 이렇게 풀라고 유리함수 쪽에 나온 것 같습니다. 84번. fx가 지금 유리함수의 그래프랑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납니다. 근데 얘가 지금 점근선 포인트가 지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얘도 지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얘는 분수함수 형태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당연히 두 점에서 만나게 할 수가 있겠네. 이렇게 하면 만나지 않는데 만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점 A, B에서 만나는데 선분 A, B를 지름을 하는 원이 이렇게 발생하겠죠. 지름하는 원과 그래프가 만나는 서로 다른 대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이 꼭지점을 하는 요 사각형의 넓이를 GA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그림 우리가 본 적이 있어. 그걸 GA라고 하자 이 말이고. 그러면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4일 때 A가 누구야? 이쪽인가요? 이쪽? A가 작다? 조건이 아마 있으니까 이쪽이도 오른쪽이도 왼쪽이 있을 건데 왼쪽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요 놈이 마이너스 4하고 얘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4 맞겠네요. 여기가 아니죠. 지름 어디 있어? 원이 어디 있었어? 요거 맞고 요거 이 점을 지름을 한 5니까 이 점 지나겠죠. 얘가 마이너스 4,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4가 이쪽이네요. 얘가 마이너스 5니까 얘가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고 A좌표 마이너스 4일 때 부등식 GA는 30보다 작은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런 내용이네요. 흐름 이해되시죠? 됐어요?
얘를 보는 순간 쌤은 어떻게 풀 거야? 일단은 GA는 넓이가 되니까 평행 이동했을 때 영향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르겠죠. A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냐 안 미칠 것이냐. 우리는 fx를 x 플러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0 20 마이너스 a는 정수니까 19보다 작다고 했다는 것은 요놈이 양수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얘는 평행이동 kx의 그래프고 그러면 얘를 원점으로 이동시켜도 관계는 없을 것 같네요. 사이즈는 똑같을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직선과 이렇게 만났네요. 그리고 왼쪽 점이 A-B-가 되겠고 여가 0으로 왔으니까 요놈이 뭐가 돼? 1이 되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요놈의 직사각형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겠죠? 그랬을 때 그 사각형의 넓이를 GA라고 했습니다. 요 넓이.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 1, 20 마이너스 A가 되겠죠. K니까. 지금 뭘 그린 거야 지금? 쌤은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를 그린 거야. 뭐? Y는 X분의 20 마이너스 A를 그린 거야. 얘는 의미가 없어. 사각형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그랬다 생각하고 요즘 이렇게 쉽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여기다 넣으면 이 좌표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를 계속 들고 다니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두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4를 신경 쓰지 않겠다 이 말이고. 그럼 뭐 요놈 직사각형 넓이는 우리는 알아 몰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 선생님은 그림은 그려주는데 실제 너희들 평상시에는 이 문제가 해석이 됐다면 굳이 안 그릴 거라고. 굳이 안 그려. 왜? 요 직사각형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그린다 했어? 수경아 정신 차리고 넓이 어떻게 구해? 삼각형. 요 삼각형의 4배로 그릴 거야. 왜? 이 삼각형은 y는 x 대칭이니까 요점 좌표로 우린 넓이를 바로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a가 19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림의 위치는 얘가 1보다 크겠죠? 그럼 그림의 위치는 잘못됐네. 얘가 아니라 요놈이 아니라 요점으로 가야겠죠? 그러겠지. A가 지금 19보다 큰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림은 이렇게 나왔어. A가 19보다 작다 했으니까 얘가 1보다 커.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GA가 여기서 바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2분의 1에 절대값을 굳이 이제 붙일 필요 없겠지. 얘가 지금 1보다 크다는 것은 알아냈으니까. 요렇게 식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지 우리가. 연습을 했으니까. 아직도 이런 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y는 x와 대칭인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것. 요 길이 제곱, 요 길이 제곱 빼서 2분의 1 한 게 요 삼각형 넓이가 되는 거라고 해. 여기다 곱하기 4를 할 거야. 요게 GA가 돼서 요거 GA가 30보다 작다. 요까지가 빨리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지. 문장을 읽어가지고 우리가 아는 그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야. 당연히 분수함수 형태는 점대칭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직선도 점대칭에 대한 얘기고 원도 점대칭에 대한 얘기니까 요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프까지는. 그리고 얘를 GA를 빨리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원점으로 데리고 와서 그냥 풀면 식이 더 빨리 나올 것이다. 편하게 보일 것이다. 아시겠죠? 이동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는 것은 도형의 길이 넓이에 대한 것은 이동시켜도 되지만 좌표적인 얘기가 나왔으면 이동시키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아시겠죠? 이 식이 빨리 나오면 게임이 빨리 끝나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 빨리 안 나온 친구들은 여기서 왜 내가 지금 시간이 걸렸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 필요 없는 거 다 버리고. 물론 선생님 공식 이용했어요. 그러지? 그 공식까지. 알겠어요? 만약 이걸 서술을 해주라고 하면 선생님 그냥 써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선생님 따지면 가서 설명해주면 돼. 아니면 사선식 써도 되냐고 물어보고 사선식 써서 물어봐서 된다고 하면 이건 무조건 다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